전립선이 터져 병원에 실려온 환자의 비명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소변을 보는 동안 갑자기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전립선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소변관을 완전히 막았고 결국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료진도 놀랄 만큼 심각한 상태였고 수술실로 급히 이동하는 동안에도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에 밝혀진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무려 82%가 전립선 관련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자신의 상태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전립선 문제가 시작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50대 중반부터 이미 전립선이 변형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진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강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의사들조차 잘 모르는 전립선 건강의 진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45년간 비뇨기과에서 근무해온 대한비뇨의학회 명예회장 한상우 의사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남성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뻘인 저도 전립선 문제로 고생했기에 여러분의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포기하고 절망할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헤쳐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전립선 변화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한 관리만 해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60세 이후 전립선은 비밀스럽게 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일상 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3세 박종철 선생님은 전립선암 판정을 받고도 특별한 생활 관리 방법으로 5년 만에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군포시에 사는 81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밤마다 10번씩 화장실을 가던 상태에서 특별한 차 한 잔으로 횟수를 2번으로 줄였습니다. 이 차는 일반 마트가 아닌 한약재 전문점이나 네이버 쇼핑,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할 수 있는 옥수수 수염차로 가격도 한 달 기준 10,000원 정도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9세 최병철 어르신은 심각한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음식 조합으로 6개월 만에 정상적인 배뇨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이 특별한 음식 조합은 일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호박씨와 토마토, 그리고 아연이 풍부한 굴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으로 일주일에 3번만 꾸준히 드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의학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전립선 건강의 7가지 숨겨진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정보들은 대형 약국이나 의료기기 회사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지길 원치 않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이해하고 나면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제 평생 의사 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은 핵심 비결들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나서 처음으로 편안한 수면을 취했다며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립선을 파괴하는 7가지 생활 습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 의사 생활 45년 동안 만난 환자 수는 무려 5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전립선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었고 대부분이 조금만 일찍 관리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전립선은 60세 이후부터 매년 약 4%씩 크기가 증가하는데 이는 쌀알 하나에서 시작해 탁구공 크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커진 전립선이 방광을 압박하면서 소변 흐름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까지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깨시나요? 60세가 넘으셨다면 이미 전립선에 이상 신호가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기본 관리법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비결들입니다. 제 환자 중 전주시에 사는 77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전립선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 절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식이요법 하나로 2개월 만에 약을 끊고 정상적인 배뇨 기능을 회복하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기에 오늘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전립선 관리법을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고통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 임상 경험의 핵심만 압축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비결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특별한 식이요법, 둘째는 생활습관 교정, 셋째는 적절한 신체활동, 넷째는 정기적인 셀프 케어입니다. 이 4가지 영역을 모두 관리하면 80대가 되어도 전립선 문제없이 건강한 배뇨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83세 오정석 선생님은 제가 알려드린 4가지 관리법으로 70대 중반처럼 건강한 전립선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관리만 잘하면 건강한 전립선을 되찾으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전립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은 음식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전립선 건강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60% 이상 영향을 받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 음식 중 일부가 오히려 전립선을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와 유제품에 포함된 특정 단백질은 전립선 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이 음식들이 전립선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75세 강동원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특별한 스무디 한 잔으로 야간 빈뇨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스무디의 재료는 일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토마토, 아보카도, 호박씨, 검은 콩으로 만들어집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성분은 전립선 세포의 건강한 재생을 돕고 호박씨의 아연은 전립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런 자연 식품들의 효능을 제대로 활용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립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립선 문제를 겪었지만 이런 자연 식품들로 건강을 회복한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올 테니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전립선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체내 독소와 염증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2세 윤민수 할아버지는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무려 12번에 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특별한 해독 차 한 가지로 일주일 만에 야간 빈뇨 횟수가 3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특별한 차는 민들레 뿌리와 쐐기풀 그리고 옥수수 수염을 함께 우려낸 것으로 한약재 전문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 뿌리는 간 기능을 강화해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하고 쐐기풀은 전립선 염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은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이뇨작용이 뛰어나 전립선 압박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천연 성분들의 조합은 화학적 약물과 달리 부작용 없이 전립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방법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 유럽의 한 연구에서 이러한 천연 성분들의 효과가 실제로 입증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방법을 메모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수면 부족과 화장실을 찾는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에 사는 69세 장우진 할아버지는 이 차를 마시기 전에는 매일 밤 잠을 설쳤지만 한 달 꾸준히 마신 후에는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자연 요법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수많은 환자들의 개선 사례를 직접 목격하면서 그 효과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 외에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일반 물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박즙과 오이즙을 1:1 비율로 섞은 음료인데 이는 일반 물보다 전립선 세포의 수분 공급에 3배 이상 효과적입니다. 수박에 함유된 시트룰린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전립선으로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오이의 쿠쿠르비타신은 전립선 세포의 염증을 직접 감소시킵니다. 대형마트나 농수산물 시장에서 구하기 쉬운 과일과 채소로 만들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적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8세 임창수 할아버지는 이 음료를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고 전립선 크기가 15%나 감소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비뇨기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잘 공유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방법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큼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전립선에 가장 해로운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체내 염증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이는 직접적으로 전립선 염증과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지만 설탕 섭취량이 많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 문제 발생률이 무려 3배나 높습니다. 성남시에 사는 74세 한지민 할아버지는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소변 줄기가 강해지고 잔뇨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과자, 빵 등을 피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은 인스턴트 식품에 흔히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인공 감미료는 전립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인공 감미료는 다이어트 음료나 무설탕 과자 등에 흔히 포함되어 있으니 제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기에 여러분만큼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반드시 전립선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립선 관리법은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인 일상 습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에 사는 71세 오대철 할아버지는 30년간 운전을 직업으로 하셨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로 인해 전립선이 탁구공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앉는 자세와 시간이 전립선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 아시나요? 장시간 앉아있으면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전립선이 압박을 받아 염증과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딱딱한 의자에 하루 4시간 이상 앉아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 질환 발생률이 무려 2.8배나 높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지금의 앉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전립선은 나날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앉는 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울산 남구에 사는 68세 정태영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방석 하나로 전립선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일반 방석이 아닌 가운데 부분이 살짝 들어간 도넛 모양의 방석을 사용하면 전립선 부위의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석은 대형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셨을 텐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은 바로 온도 관리입니다. 의학적으로 전립선은 체온보다 1도에서 2도 낮은 온도에서 가장 건강하게 기능합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앉아 있거나 사우나에서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전립선 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대구 동구에 사는 76세 이민재 할아버지는 매일 뜨거운 목욕을 즐기셨는데 전립선염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목욕 습관을 바꾸고 차가운 물로 하체 샤워를 추가하니 2주 만에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고 목욕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하체를 씻어주시면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확인한 효과이니 믿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바로 화장실 사용 습관입니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77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소변이 마려울 때 참는 습관 때문에 전립선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소변을 참게 되면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전립선을 압박하고 이로 인해 전립선 조직이 손상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소변을 자주 참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무려 3.2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참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런 작은 습관이 전립선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었습니다. 소변을 볼 때도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주시에 사는 83세 강석진 할아버지는 소변을 보는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잔뇨감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소변을 볼 때 골반 근육에 힘을 빼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면서 소변을 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져 잔뇨감이 줄어들고 전립선의 압박도 감소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화장실 습관을 개선하면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전립선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습관은 바로 의복 선택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0세 박철민 할아버지는 꽉 끼는 속옷과 바지를 즐겨 입으셨는데 이로 인해 전립선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만성 전립선염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꽉 끼는 의복은 전립선 부위의 체온을 상승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전립선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넉넉한 면 소재 속옷으로 바꾸고 여유 있는 바지를 입기 시작하니 염증 수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의복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면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전립선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효과적인 운동법인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운동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방법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건강을 위해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를 하시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런 운동들은 오히려 전립선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타기는 전립선 부위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여 염증과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조깅은 하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전립선에 간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74세 최동훈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자전거를 1시간씩 타셨는데 전립선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결국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나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 전립선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에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강원 춘천시에 사는 80세 홍길동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스쿼트 운동으로 전립선 크기가 무려 20% 감소했습니다. 일반 스쿼트가 아닌 변형된 형태의 골반 강화 스쿼트인데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지 않고 엉덩이만 살짝 뒤로 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하루 3회, 매회 10회씩 실시하면 골반 근육이 강화되고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니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운동은 케겔 운동인데 이는 소변을 참는 근육을 의식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방법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9세 박지성 할아버지는 이 운동만 꾸준히 하셨는데 소변 줄기가 눈에 띄게 강해지고 잡뇨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케겔 운동은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등 일상 활동 중에도 쉽게 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만약 지금 이 운동법들을 메모해 두지 않으시면 소중한 전립선 건강 개선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외에도 전립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마사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82세 이순신 할아버지는 특별한 발바닥 마사지로 야간 빈뇨 횟수가 8회에서 2회로 감소했습니다. 발바닥에는 전립선과 연결된 반사구가 있는데 이를 자극하면 전립선 기능이 개선됩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3분간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마사지를 위한 특별한 도구는 일반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전립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 않을까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걷기의 중요성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75세 김기리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특별한 방식으로 30분씩 걸으셨는데 전립선 염증 수치가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인 걷기가 아니라 발뒤꿈치부터 땅에 착지시키고 발바닥 전체 그리고 발가락 순으로 지면을 밀어내는 치유 걷기입니다. 이 걷기 방법은 골반 근육들을 고르게 사용하게 하여 전립선 주변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으로 걷기를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방법으로 걷기를 실천한 후 전립선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기에 확신을 갖고 추천해 드립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또 다른 운동은 복부 진동 운동입니다. 수원시에 사는 78세 정동욱 할아버지는 복부에 진동을 주는 간단한 운동으로 전립선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배에 힘을 살짝 주고 빠르게 안으로 당겼다 내밀었다를 반복하는 단순한 동작인데 이것이 전립선 마사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루 3회, 매회 1분씩만 실천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런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동법들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방법들입니다. 이런 운동법들은 전립선 수술 없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수술보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으며 여러분도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 45년 의사 경험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전립선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인데 놀랍게도 스트레스는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75세 양지호 할아버지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전립선 염증 수치가 정상의 4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전립선 세포에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전립선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무려 2.5배나 높다는 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전체적인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도 65세에 큰 스트레스를 겪은 후 전립선염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험이 있어 여러분의 고민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83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특별한 호흡법으로 만성 전립선염을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심호흡이 아닌 복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 10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천천히 20초에 걸쳐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법을 하루 3회, 각 회당 5분씩만 실천해도 체내 코르티솔 수치가 크게 감소하고 전립선 염증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니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인 또 다른 방법은 특별한 차 한 잔입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79세 박종현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특별한 차를 마신 후 전립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차는 카모마일과 라벤더, 그리고 파슬리를 혼합한 것으로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카모마일과 라벤더는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며 파슬리는 전립선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 차를 매일 한 잔씩 마시면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특별한 음악 듣기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72세 이민국 할아버지는 특정 주파수의 음악을 매일 20분씩 들은 후 전립선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일반 음악이 아닌 432Hz 주파수의 음악인데 이는 인체의 자연 진동수와 일치하여 세포 수준에서 이완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음악은 유튜브에서 432Hz 명상 음악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면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수면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77세 김창수 할아버지는 수면 패턴을 개선한 후 전립선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수면이 전립선 회복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시간대에 깊은 수면을 취하면 체내에서 전립선 세포 재생에 필요한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방법으로는 취침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있습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20분간 담그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중심 체온이 낮아지고 이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깊은 수면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마지막 스트레스 관리법은 웃음입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80세 정기남 할아버지는 매일 20분씩 웃음 요법을 실천한 후 전립선 건강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웃음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통증을 감소시키고 면역 세포의 활성화를 통해 전립선 염증을 직접적으로 완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 관리법들은 약물 치료나 수술 없이도 전립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입니다. 5번째 전립선 관리법은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병원을 찾지 않는데 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81세 박상현 할아버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음에도 정기검진에서 초기 전립선암이 발견되어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 서초구에 사는 70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증상을 무시하다가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된 후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지 정기적인 검진 여부였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고 검진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의사임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검진을 미루다가 전립선 문제가 악화된 경험이 있어 여러분의 망설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전립선 자가 검진법은 없을까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9세 이정훈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소변 검사법으로 전립선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첫 소변을 받아 30분간 방치한 후 소변 표면에 거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30분 후 거품이 거의 사라지지만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면 단백질 성분이 증가해 거품이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간단한 방법으로 전립선 건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가 검진법은 소변 색깔 확인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78세 홍기련 할아버지는 소변색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전립선 이상을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소변은 맑은 노란색이지만 전립선에 염증이 있으면 약간 탁하거나 더 진한 황색을 띠게 됩니다. 특히 오렌지색이나 붉은 기가 도는 소변은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런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검진에서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혈중 비타민 D 수치입니다. 충남 천안시에 사는 73세 김태환 할아버지는 비타민 D 수치가 낮아 전립선암 위험이 높았지만 적절한 보충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놀랍게도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무려 3.5배나 높습니다. 대부분의 노년층 남성들이 비타민 D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비타민 D 보충제는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하루 2000IU 섭취가 권장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비타민 D 보충을 시작하면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예방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검사는 바로 호르몬 수치 확인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5세 장명호 할아버지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되었지만 적절한 치료로 회복하셨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과도하게 전환되면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합니다. 이런 호르몬 불균형은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다음 검진 때 호르몬 수치 검사를 요청하시면 더 정확한 전립선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 꼭 피해야 할 검사 오류도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76세 임성민 할아버지는 잘못된 검사 시간으로 인해 전립선암 진단이 지연되었습니다.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는 운동이나 자전거 타기, 성행 이후 48시간 이내에 받으면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활동 후 최소 48시간 이후에 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이런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 45년 의사 경험으로 볼 때 건강은 자신이 직접 관리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립선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전립선 관리법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들어도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간 부족과 번거로움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78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너무 많은 건강관리법을 한꺼번에 시도하다가 모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점진적 습관화 방법으로 3개월 만에 모든 관리법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배운 소중한 정보들이 단지 지식으로만 남고 실제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관리법을 한꺼번에 시작하려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경남 김해시에 사는 75세 윤상현 할아버지는 첫 주에는 식이요법만 실천하고 그 다음 주에 운동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접근하니 부담 없이 모든 관리법을 생활화할 수 있었고 6개월 만에 전립선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무리하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천천히 한 단계씩 실천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둘째, 일상 루틴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충북 제천시에 사는 73세 이영석 할아버지는 매일 하던 일에 전립선 관리법을 붙이는 방식으로 습관화에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하면서 케겔 운동을 하고 신문을 읽으면서 특별한 차를 마시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추가 시간 투자 없이도 전립선 관리가 가능해져 3개월 만에 야간 빈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도 바쁜 병원 생활 중에 이 방법으로 전립선 관리를 실천해 왔기에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셋째, 기록과 점검의 중요성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81세 강민수 할아버지는 전립선 관리 달력을 만들어 매일 실천한 항목에 체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간단한 기록이 동기부여가 되어 한 번도 빠짐없이 관리법을 실천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전립선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장이나 달력을 활용해 매일 실천 여부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기록을 시작하면 건강관리의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넷째, 가족의 참여와 지지를 활용하세요. 울산 중구에 사는 79세 박성민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전립선 건강관리를 실천하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특별한 차를 준비해주고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며 식단 관리를 도와준 결과 전립선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고 함께 실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실천 과정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대구 북구에 사는 76세 이동훈 할아버지는 처음 2개월간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해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3개월째부터 극적인 개선이 시작되어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립선 건강 회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대개 3개월에서 6개월의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당장의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맞춤형 루틴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남 여수시에 사는 80세 김태식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들만 선별해 집중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개인화된 접근법으로 더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전립선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관리법을 완벽하게 따르려 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만의 건강 여정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전립선 건강관리법의 핵심을 종합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수술대에 오른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이 모든 고통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5세 박종현 할아버지는 20년간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다 극심한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관리법들을 통해 3개월 만에 전립선 건강을 되찾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셨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모르는 귀중한 전립선 건강 비결을 알게 되셨습니다. 첫째, 전립선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는 토마토, 호박씨, 검은콩, 견과류가 있으며 해로운 음식으로는 유제품, 설탕, 인공 감미료가 있습니다. 둘째, 일상 습관에서는 앉는 자세와 시간 관리, 의복 선택, 화장실 사용 습관, 적절한 온도 관리가 전립선 건강을 좌우합니다. 셋째, 운동 면에서는 자전거나 조깅보다 골반 강화 스쿼트, 케겔 운동, 치유 걷기, 복부 진동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와 양질의 수면이 전립선 염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검진과 자가 점검을 통해 전립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45년간의 의사 생활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81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지만 적절한 관리법으로 5년간 암의 진행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관리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전립선 건강은 일시적인 치료보다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9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약물 치료로 일시적 효과를 봤지만 생활 습관 개선 없이는 증상이 계속 재발했습니다. 반면 꾸준한 관리법 실천 후에는 약 없이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관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기 발견과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남 목포시에 사는 77세 정동훈 할아버지는 초기 증상을 무시하다가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습니다. 증상이 가볍더라도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건강한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대전 중구에 사는 73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인터넷 정보만 믿고 자가 치료를 시도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전문의와의 정기적인 상담과 함께 제가 알려드린 관리법을 병행했더니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가 관리와 전문의 상담을 적절히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어느 정도의 전립선 변화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삶의 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원도 속초시에 사는 84세 홍민철 할아버지는 20년간 전립선 문제로 고생했지만 적절한 관리로 80대에도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